흑당 친구들 반갑습니다. 흑임자 쌤이에요. 여러분, 오늘날을 우리가 몇 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쵸?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4차 산업혁명 시대, 무엇 때문에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가장 단적으로 AI라고,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이 AI가 나오게 되면서 많은 분야에 지금 변화를 가져오면서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로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AI가 정말 나오면서 가히 우리 인간은 충격을 금치 못했었는데요. AI라고 하는 인공지능이 사용되지 않는 분야가 없죠. 자, 예를 들면 앞으로 사람들은 병이 걸렸을 때 인간 의사 선생님이 아니라 AI 의사 선생님에게 진단을 받는 게 훨씬 정확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지금 이 사회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오늘 공부할 18세기 후반의 산업혁명은 1차 산업혁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럼 선생님, 과연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라고 많은 친구들이 궁금해 하는데요. 자, 그러면 산업혁명의 의미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산업혁명의 의미. 자, 무엇을 우리는 산업혁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자, 그동안에는 제품을 생산할 때 인간이 일일이 수작업을 통해서 물건을 만들었다면, 이제는 기계가 물건을 만들게 되면서 사회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된 게 1차 산업혁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산업혁명은 인간이 물건을 만들던 수공업 생산 체제에서 무엇이 만들게 되었다? 이제 물건을 기계가 만들게 되었다. 기계. 자, 기계의 발명으로, 자, 기계가 물건을 만드니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이 물건을 만들 때는 하루에 한 개밖에 생산을 못했다면 기계가 만들니 하루에 10개, 100개, 1000개 그 이상의 물건을 만들어내겠죠. 자, 우리는 그거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한다? 대량 생산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대량. 자, 기계가 물건을 만들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고, 우리 인간에게 긍정적으로는 물질의 풍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자, 그 결과 사회의 여러 분야에 변화를 가져오게 된 게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가히 혁명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줄 수 있을 정도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 변화를 가져오고 어떤 혁신을 가져왔기 때문에 산업혁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됐나요? 다시 정리해 볼까요? 산업혁명은 무엇의 발명으로? 기계의 발명으로. 자, 다시 한번 뭐라고요? 기계의 발명으로 사회의 변화를 가져온 게 산업혁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여러분, 산업혁명이 가장 먼저 시작된 나라는 어디였을까요? 자, 그렇습니다. 영국입니다. 자, 영국 친구 잘했습니다. 자,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가장 먼저 시작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왜 하필이면 영국에서 가장 먼저 시작이 되었느냐? 하고 많은 국가 중에 왜 하필이면 영국이냐? Why? 왜? 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 산업혁명이 일어난, 영국의 산업혁명이 시작된 시기가 18세기 후반이라고 했을 때, 그 옆에 나라들은 어떤 상황이었느냐? 죄송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뭐 하고 있을까요? 인간의 자유와 평등이라고 하는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그렇습니다. 시민혁명, 프랑스 혁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대서양 건너 미국 같은 경우도 독립혁명이 일어날 정도로 사회가 말 그대로 상당히 혼란한 상태였습니다. 반면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시민혁명이 100년 전에 끝나버렸죠.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영국의 명예혁명이 1689년, 그러니까 17세기 후반에 다 끝났다라고 했을 때, 이 영국 같은 경우는 이미 100년 전에 시민혁명이 끝나고 그 이후로 상당히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는 상태였다. 이런 정치적인 안정과 함께 이제 사람들은 새로운 경제 어떤 분야에 투자를 할 수가 있게 되었고, 기술 개발에 또 투자를 할 수가 있었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시작된 첫 번째 배경은 무엇이다? 바로 영국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상당히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었다. 무슨 혁명 이후에? 명예혁명 이후에. 알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친구들 방에서 이제 한참 공부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거실에서 부모님들께서 막 싸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막 고성이 오가면서. 그래서 친구가 이제 무슨 일인지 하고 이렇게 방문을 열고 엄마 무슨 일이에요? 이렇게 걱정스레 여쭤봤더니 어머니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방문 닫고 들어가서 공부나 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방문 닫고 조용히 앉아서 정말 공부가 잘 됩니까? 밖에서는 여전히 부모님들께서 이제 싸우는 소리가 크게 들리고 있는데 조용히 앉아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 친구는 변태죠. 그렇죠? 이상한 거죠. 이건 사람이 아닙니다. 그거는 인간, AI,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 사람입니다.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하다못해 공부를 할 때에도 가정이 평안하고 마음이 안정이 되어야 뭔가에 집중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영국도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첫 번째 배경은 명예혁명 이후에 상당히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배경은 무엇이냐?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자, 영국 같은 경우는, 산업혁명이 일어날 수 있는 기반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 삼다수라고 표현을 해볼까요? 삼다수. 자, 여러분 삼다수라고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삼다수는 아니지만, 자, 영국은 세 가지가, 많았습니다. 영국 산업혁명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 세 가지가 많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무엇이냐? 지하자원이 많았습니다. 지하자원. 자,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으로 석탄이라든지 그 다음에 철광석이라든지 자, 이런 지하자원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 석탄이나 철광석이 뭘까요? 자, 이 기계를 움직이는 힘이 되겠죠. 기계의 밥이에요, 밥. 여러분은 밥 안 먹으면 어때요? 한 끼만 안 먹어도 학교에서 학생들이 이제 막, 굶어 죽네, 어쩌네. 여러분 급식 반찬 맛없어가지고 이제 막 되게 밥을 안 먹는 친구들 많이 나오는데, 오후에 굉장히 막 픽픽 힘이 없어가지고 그런 친구들 되게 많은데, 우리 한 끼만 안 먹어도 지금 막 식은땀 줄줄 나듯이, 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기계가 돌아갈 때도 기계에게 밥을 줘야지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 기계의 밥이 바로 석탄과 철광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어떤 친구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 수업을 하는데 쌤! 그러면 영국만 석탄과 철광석이 있었나요? 물론 아니죠. 옆에 있었던 다른 나라들도 석탄과 철광석이 풍부합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건 어떤 하나의 조건 때문에 일어나는 건 아니겠죠. 이해 갔습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많았던 건 뭐냐? 돈이 많았대요. 영국은 돈이 많았습니다. 자본. 다른 말로 자, 돈이라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영국에 상당히 돈이 많아서 자, 이 돈을 가지고 이제 어떤 경제 어떤 분야에 투자를 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영국은 왜 돈이 많았냐? 무엇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었을까요? 그거는 바로 16세기 이후부터 영국이 모직물 공업이 상당히 발달을 했었는데 자, 일찍 모직물 공업의 발달로 자, 돈을 많이 벌어들였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모직물이라는 게 뭡니까? 모직물.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이 모직물이라고 하는 건 원료가 자, 양털이잖아요. 양털을 깎아가지고 이제 옷을 만드는 게 모직물인데 여러분이 겨울에 이제 되게 추웠을 때 바람을 막아주고 굉장히 따뜻하게 해주는 겨울 모직 코트라는 말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모두 다 이제 모직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6세기 이후에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이 모직물 공업의 발달로 상당히 돈을 많이 벌어들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해외에 식민지를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자, 해외 식민지를 많이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식민지들로부터 원료를 가져오고 또 식민지의 상품을 팔아먹으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해 갔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자, 뭐가 많았냐? 자, 영국은 노동력도 많았습니다. 노동력. 쉽게 말하면 일할 사람이 많았다는 건데 그러면 왜 일할 사람이 많았느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농촌이 아니라 도시에 일할 사람이 차고도 넘쳤다는 겁니다. 자, 왜? Why? 바로
인클로저 운동 때문이었습니다. 인클로저 운동. 자, 인클로저 운동의 결과 영국에서는 노동력이 풍부했는데, 그럼 선생님이 이 인클로저 운동에 대해서 여기에 따로 떼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인클로저 운동. 여러분, 인클로저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울타리를 친다는 거예요. 울타리, 땅에다가 울타리를 친다. 자, 다른 말로 울타리 치기 운동입니다. 자, 영국에서 이 인클로저 운동은 총 2번이 있었는데, 여러분 1차 인클로저 운동과 2차 인클로저 운동을 반드시 구별해서 알아두기 바랍니다. 1차 인클로저 운동, 2차 인클로저 운동. 자, 1차 인클로저 운동은 16세기에 일어난 운동인데요. 왜 일어났느냐? 선생님이 조금 전에 영국에 모직물 공업이 발달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러면 모직물의 원료가 뭐라고요, 친구? 양털입니다. 양털. 그러면 이때 당시에 땅을 갖고 있던 많은 지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가 돈이 되는 겁니까? 곡물이 아니라 양털이 돈이 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땅을 갖고 있던 지주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농경지를 무엇으로 바꾸게 될까요? 목초지로 바꾸는 거죠. 무엇을 기르기 위해서? 양을 기르기 위해서. 그래서 농경지를 목초지로 바꾸고 여기에다가 무엇을 기르기 시작한다? 하는 양을 기르기 시작합니다. 양. 선생님이 너무나 완벽하게 이제 양을 그렸는데요. 하는 이제 양을 기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양은 가만 놔두면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농경지에 양이 돌아다니지 못하게 무엇을 쳐야 한다? 그렇죠. 울타리를 쳐야 되는 겁니다. 이해 갔습니까? 자, 이게 바로 1차 인클로저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정리해 볼까요? 1차 인클로저 운동은 16세기에 일어난 운동으로, 자, 이 모직물 공업의 발달 결과 모직물의 원료였던 양털의 수요가 급증하자 지주들은 농경지를 목초지로 바꾸고 양을 기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결과 이제 어떻게 될까요? 농민들은 이제 하루아침에 농경지에서 쫓겨나게 되겠죠. 이해 갔습니까? 농경지에서 쫓겨난 농민들은 이제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서 어디론가 떠돌 수밖에 없었겠죠.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게 1차 인클로저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1차 인클로저 운동 당시 영국 사회를 비판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토마스 모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토마스 모어라고 하는 사람이 이 1차 인클로저 운동을 비판하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양이 사람을 잡아먹는다. 자, 다 같이. 무엇이 사람을 잡아먹었나요? 양이 사람을 잡아먹는다. 이해 갔죠? 무슨 말인지? 사람을 잡아먹는다. 자, 그래서 이 표현은 1차 인클로저 운동과 관련이 있는 말이라는 거 친구들 반드시 정리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2차 인클로저 운동은 무엇이냐? 자,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볼게요. 2차 인클로저 운동은 이제 18세기에 일어난 운동인데요. 자, 영국이 이제 명예혁명 이후에 사회가 점차 안정이 되고 이제 경제가 발전하자 필연적으로 여러분 뭐가 늘어날까요? 사회가 안정이 되면 그렇습니다. 와우! 친구 진짜 잘했어요. 인구가 늘어납니다. 인구 어디서 배웠나요? 그냥 알았다고요? 인구가 늘어나는 거예요. 자, 인구가 늘어나면 오늘 선생님 목 상태가 상당히 안 좋은데 죄송합니다. 인구가 늘어나면 필연적으로 이제 뭐가 부족해질까요? 맞아요. 식량이 부족해져요. 곡물이 부족해집니다. 그러면 이제 식량이 부족하니 곡물의 가격이 굉장히 비싸지게 될 것이고, 그러다 보니 이제 많은 땅을 갖고 있던 이제 지주들은 또 뭐가 돈이 되는 겁니까? 곡물이 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게 될까요? 곡물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이제 어떤 농업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겠죠. 농법의 변화라든지 농업 기술의 이제 변화를 가져오게 되면서 2차 인클로저 운동은 무엇이냐? 왜 일어났느냐? 농업 기술의 발달로. 자, 곡물의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농업 기술을 이제 연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예전에는 한 사람이 경작할 수 있는 땅의 면적이 이거밖에 안 되는데 이제는 그렇죠. 한 사람이 경작할 수 있는 땅의 면적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빨간색이 이제 여러분 한 사람이 경작할 수 있는 땅의 면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빨간색을 경작하기 위해서 예전에는 몇 명의 노동력이 필요했다는 거죠? 친구 몇 명일까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명의 노동력이 필요했어요. 근데 이제는 몇 명만 필요하다? 한 명만 필요하다. 이 사람만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7명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하루아침에 또 토지에서 쫓겨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겁니다. 이해 갔습니까? 자, 그래서 나머지 7명이 이제 또 토지에서 쫓겨나서 밀려나는 거죠. 실업자가 되었고 이들이 결국 이제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가게 되면서 이제 노동력이 풍부했다. 이게 바로 2차 인클로즈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차 인클로즈 운동 당시에도 이제 지주들은 이 땅이 내 땅이야 라는 이 경계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농경지에 이렇게 표시를 하기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2차 인클로즈 운동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산업혁명이 가장 먼저 시작된 분야가 어디였느냐? 친구들 절대 헷갈리지 않도록 정리합니다. 면직물 분야에서 가장 먼저 시작이 되었고 이후 점차 교통과 통신으로까지 확대가 되었습니다. 자, 선생님이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은 가장 많이 틀린 부분이 어디냐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왜냐? 선생님이 조금 전에 산업혁명이 영국에서 시작이 된 배경 중에 하나가 모직물 공업의 발달로 돈을 많이 벌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산업혁명도 모직물 분야에서 시작이 되었을 거다라고 많은 친구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면직물 분야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일단 여기서 우리가 1차적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 거, 모직물과 면직물인데 왜 모직물이 아니라 면직물이었느냐, 이 차이인 거죠. 자, 일단 모직물은 원료가 양털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여러분, 선생님이 좀 전에 겨울에 입는 옷의 대부분의 원료가 이 모직물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모직물은 장점이 겨울에는 따뜻합니다. 하지만 여름에는 어떻게 될까요? 바람이 잘 안 통하는 성질을 갖고 있고 땀 흡수를 잘 못하기 때문에 여름에는 절대로 이 모직물의 어떤 옷을 입을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면, 자, 근데 여러분, 면직물은 뭡니까? 면직물. 가장 쉽게 면 메리아스, 면 팬티, 그 다음에 면티. 여름에 땀 흡수를 굉장히 잘 해주고 바람도 잘 통하고 흡수를 잘하니까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성질을 갖고 있는 게 면직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직물 팬티, 모직물 메리아스 이런 거 들어본 적 있나요? 모직물 메리아스 입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죠. 그쵸?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 이 면직물이 모직물에 비해서 훨씬 더 기능이 뛰어나기 때문에 또 실용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수요가 이제 점차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해 갔습니까?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 면직물에 대한 수요는 급증한 거예요. 면 팬티 사고 싶은 사람은 하루에 10,000명이지만 이 면 팬티를 일일이 사람이 손으로 수작업으로 만들다 보니 하루에 만들어낼 수 있는 양은 10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어떻게 하면 빨리빨리 이 면 팬티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고민을 하게 될 테고 그 고민의 결과 그쵸 바로 기계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일단 면직물을 생산을 하려면 면 팬티 만들려면 자 실을 뽑고 그 실을 가지고 이제 옷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기계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첫 번째 방직기. 자, 그렇죠. 옷감을 짜는 방직기라고 하는 기계가 나오게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기계가 플라잉 셔틀이라고 하는 나는 북이 있습니다. 자, 존 케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방직기라고 하는 기계가 나오게 되고요. 자, 옷감을 짤 때 일단 뭐가 필요합니까? 실이 필요하죠. 그 실을 뽑아내는 기계도 필요합니다. 자, 그걸 우리가 이제 방적기라고 합니다. 방적기. 자, 여러분 방적기는 실을 뽑는 기계고 방직기는 이제 직물을 짜는 기계입니다. 옷감을 짜는 기계입니다.
자, 그러면 방적기의 가장 대표적인 게 제니 방적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하그리부스의 제니 방적기가 가장 대표적인 기계라는 거. 이렇게 이제는 예전에는 사람이 일일이 실을 뽑고 일일이 옷감을 짰다면 이제는 기계가 실을 뽑고 기계가 옷감을 짜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 갔습니까? 자,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이런 방직기 같은 경우도 또 방적기 같은 경우도 이제 어떻게 했느냐? 이 두 기계는 기계는 기계지만 이 기계를 돌리는 자, 이 동력이라고 해야 되나? 이 기계를 사람이 돌렸던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비해서 생산량이 늘어나긴 했겠지만 여전히 사람이 기계를 움직이다 보니 생산량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사람들은 생각을 하겠죠. 어떻게 하면 이 기계를 사람이 아니라 기계가 돌리게 할 수 있을까? 사람 항상 이제 진화를 하죠. 우리가 어떤 발명품을 만들 때도 사람이 불편해야 그거를 이제 새로 고치면서 어떤 발명품이라는 게 나오듯이 이 방직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계가 실을 뽑고 기계가 옷감을 짜긴 하지만 여전히 사람이 기계를 돌리기 때문에 한계가 생겼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열심히 연구한 결과 나온 게 이제 기계를 돌리는 힘이 나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 여러분, 증기기관입니다. 증기기관. 자, 증기기관을 자, 개량을 하게 되는데 자, 그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여러분, 제임스 와트라는 사람입니다. 제임스 와트. 자, 제임스 와트가 증기기관을 개량을 해서 이제 기계를 돌릴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증기가 뭡니까? 증기. 바로 수증기죠. 수증기. 자, 여러분 이 제임스 와트가 이 증기기관을 어떻게 개량을 하게 되었느냐? 우연히 이제 또 발견하게 됩니다. 겨울에 난로가에서 이제 추우니까 난로가에서 이제 불을 쬐고 있었는데 그 난로 위에 주전자를 올려놨던 거예요. 물주전자를. 그런데 이제 이 물주전자에 물이 뜨거워지게 되면서 이제 뭐가 발생합니까? 그렇죠. 수증기가 발생하겠죠. 자, 수증기가 계속 올라오면서 물이 끓으면서 이제 그 주전자 뚜껑이 어떻게 될까요? 수증기가 축 올라오게 되면 뚜껑이 이렇게 축 자동으로 올라가겠죠. 축 이렇게 된 거를 우연히 이제 제임스 와트가 보게 된 거예요. 자, 유레카를 했겠죠. 아하! 유레카! 외쳤던 거예요. 뭡니까? 바로 사람이 움직이지 않아도 사람의 사람의 힘이 없어도 수증기라고 하는 이게 압축이 축 되면 뚜껑이 자동으로 축 올라가죠. 그러니까 스스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해 갔나요? 그래서 이 수증기의 열을 이용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게 이제 제임스 와트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 증기기관을 개량해서 이제 이 기계를 돌릴 때 사용하게 된 겁니다. 이해 갔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기계를 사람이 돌리지 않고 이 증기기관이 여기에 이제 응용이 되면서 말 그대로 이제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게 되었던 겁니다. 이해 갔습니까? 이게 이제 어마어마한 우리 인간 생활의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 됐죠? 자, 그럼 이제 네 번째 지나고 네 번째. 선생님이 조금 전에 산업혁명은 면직물 분야에서 시작이 되지만 점차 교통과 통신으로 확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이 증기기관이 옷감을 만드는, 제품을 만드는 기계에만 응용이 된 게 아니라 교통 분야에도 응용이 되면서 첫 번째 증기선이 나오게 됩니다. 증기선. 여러분, 증기선이니까 뭘까요? 배죠, 배. 자, 옛날에는 여러분 배를 움직일 때 어떻게 했습니까? 배를 움직일 때 사람이 노를 저어서 움직였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이 배에다가 이제 뭐를 답니까? 자, 증기기관을 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를 스스로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배가 스스로 움직이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자, 이런 증기선을 발명한 사람이 풀턴이라는 사람입니다. 풀턴. 그래서 여러분, 증기선은 풀턴이니까 어떻게 외우면 쉽다? 자, 여러분, 이 배를 이렇게 타고 이제 탈 때 처음에 백고동 소리가 울리죠. 뿌, 뿌, 이렇게 가잖아요. 자, 어떻게 외운다? 풀턴. 이해 갔나요? 자, 풀턴이라는 사람이 발명을 했습니다. 풀턴 하면서 이제 배가 움직입니다. 증기선. 이해 갔죠? 증기선, 풀턴. 자, 미안합니다. 그 다음에 기차에도 응용이 됩니다. 증기기관차입니다. 증기기관차.
자, 그러면 증기기관차는 말 그대로 기차죠, 기차. 자, 기차가 움직입니다. 자, 어떻게 움직입니까? 기차는 칙칙폭폭, 칙칙폭폭 이제 움직이죠. 자, 증기기관차입니다. 이 증기기관차를 발명한 사람은 스티븐슨이라는 사람입니다. 스티븐슨. 자, 그럼 이 기차 어떻게 외우면 될까요? 칙칙폭폭이 아니니까, 그쵸? 친구 진짜 바로 응용하네요. 스티븐슨, 스티븐슨, 스티븐슨. 하면서 기차가 움직이는 겁니다. 되게 쉽죠? 참 쉽죠? 예. 참 쉽나요? 자, 증기기관차는 스티븐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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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찡! 스티븐슨, 스티븐슨, 찡! 이렇게 움직이고요. 자, 증기선은 뿔트, 뿔트. 자, 미안합니다. 자, 이렇게 외우면 쉽습니다. 스티븐슨, 스티븐슨. 팀이 이제 막 꼴깍꼴깍 넘어가는데요. 스티븐슨, 스티븐슨, 찡! 미안합니다. 자,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째, 이게 통신으로까지 이제 확대가 되면서 여러분 나중에, 자, 전화가 발명이 됩니다. 여러분, 전화 소리를 띠리링, 띠리링, 뭐라고 합니까? 뭐 울렸다? 전화? 벨 소리 울렸다고 하죠. 전화, 벨! 무슨 소리? 전화, 벨! 그러면 여러분, 전화를 발명한 사람이 벨입니다. 벨! 와우! 와우! 친구들 엄청 똑똑해지고 있습니다. 자, 흑임자쌤과 공부하니까 이제 날로 똑똑해지고 있는 게 느껴집니다. 알겠습니까? 전화, 벨 울렸습니다. 전화, 벨. 자, 증기선, 뿔턴. 증기기관차, 스티븐스. 이해갔죠? 자, 그런데 여러분 아쉽게도, 자, 이 4, 5, 6번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진짜 중요한 사람은 누구다? 여기는 증기기관을 개량한 사람, 이 사람이 중요합니다. 제임스 와트라는 사람. 선생님 뭡니까? 제임스 와트, 제임스 와트, 증기기관, 제임스 와트, 증기기관, 제임스 와트. 미안합니다. 자, 갈게요. 어쨌든 이 사람이 가장 중요하니 꼭 기억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 결과. 여러분, 이 산업혁명은 뭐니 해도 이 결과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게 여러분 별이 5개짜리입니다. 자, 산업혁명 그 앞에도 중요하지만 항상 모든 건 역사를 공부할 때 그럼 그게 도대체 우리 인간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데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자, 그럼 첫 번째 여러분, 자, 산업혁명의 첫 번째 결과 뭐가 가능해졌다? 기계가 나오면서 자, 긍정적인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죠.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게 되었다. 자, 그 결과 우리 인간에게 물질의 풍요를 가져다 주었다. 이거는 긍정적인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물건을 누가 만들게 되었다? 기계가 만들게 되면서 이제 공장제, 자, 기계공업이 발달하게 되었다. 자, 1번과도 이제 조금 연결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공장제 기계공업의 결과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게 되었고, 자, 물건이 대량으로 만들어지게 된다는 건 이제 사람들이 물건을 또 대량으로 소비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대량 소비가 가능해지게 되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여러분, 대량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물건을 만들 수 있는 원료가 필요하겠죠. 자, 그러면 대량 생산을 위한 원료가 필요했을 테고요. 자, 대량 소비가 가능하다는 얘기는 이 물건을 사줄 사람들도 필요하겠죠. 자, 무엇이 필요하다? 시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건을 열심히 만들어 놨는데 그 물건을 안 사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재고가 쌓이겠죠. 그러면 돈을 못 버는 거니까 이게 이제 계속해서 순환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자, 물건을 만들면 소비가 돼야 되고 그 소비를 통해 돈을 벌면 또 원료를 사서 물건을 만들고 이렇게 순환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이제 생겨나게 되겠죠. 여러분, 자, 산업혁명의 결과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를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원료와 시장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원료와 시장의 역할을 위해서, 자, 각 국가들이, 자, 무엇을 찾아 나서기 시작할까요? 그렇습니다. 식민지를 찾아 나서기 시작합니다. 식민지 획득 경쟁이 치열해지게 됩니다. 한마디로,
각 국가들은 원료 공급지와 상품 시장으로서의 식민지가 필요했던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이제 각 국가들이 식민지를 찾기 위해 노력하게 되었고, 그 결과 어떤 게 우리가 이제 다음에 배우게 될 제국주의가 이래서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제국주의라고 하는 국가가 등장을 하게 된다는 사실까지 여러분 산업혁명과 비교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여러분 이 산업혁명의 결과 노동 문제가 발생합니다. 노동 문제. 자, 그럼 일단 노동 문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여러분이 공장의 사장님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옷을 만드는 공장의 사장님이다. 그러면 사장님의 입장에서는 돈을 많이 벌고 싶겠죠. 그러려면 공장에서 일하는 직원들한테 원래 그러면 안 되지만 어떻게 일을 시킬까요? 임금은 적게 주고 일은 많이 시키고 싶겠죠. 사장님의 입장에서는 자, 이런 거를 저임금, 자, 고노동이라고 선생님이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저임금 고노동에 이제 노동자들이 시달리게 됩니다. 왜? 여기는 A라는 사람이 자, 일자리에서 쫓겨났잖아요. 농촌에서 지금 쫓겨가 나서 자, 도시에 와서 자, 공장에 취직을 하는데 자, 이 흑임자 선생님이 있어요. 흑임자라고 하는 자, 예를 들면 흑임자라고 하는 사장님이 있는데 자, 세 사람을 이제 고용을 시켜야 돼요. 세 사람을 이제 자, 뽑는 겁니다. 세 사람. 세 사람이 하지 말고 그냥 한 사람이라고 해볼게요. 공장의 노동자가 한 사람이 필요해서 이제 채용을 하려고 했더니 자, 여기 있는 A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장님, 저는 하루에 10시간 일을 시켜주시고요. 저는 한 달에 5만 원만 줘도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가만히 듣고 있던 여기는 B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장님, 저는 하루에 12시간씩 일하고요. 저는 한 달에 4만 원만 받을게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또 가만히 듣고 있던 여기 있는 C라는 사람이 사장님, 저는 하루에 15시간씩 일을 할게요. 그럼 월급 안 줘도 돼요. 저는 그냥 무노동으로 저에게 그냥 아침, 점심, 저녁 밥만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의 자, 흑임자 누구를 고용하겠습니까? 당연히. 그쵸. 당연히 C를 고용하겠죠. 자, 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다? 자, 일할 사람이 차고도 넘쳤다는 겁니다. 이해 갔습니까? 그래서 저임금 고노동에 시달리는 이런 노동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특히 흑임자라고 하는 사장님 나빠요. 알겠습니까? 이 흑임자 사장님 나빠요. 옛날에 이제 이런 개그도 있었는데 여러분과 선생님이 좀 세대 차이가 나다 보니까 아마 그 개그 예전에 개그 콘서트에서 어떤 개그맨이 했었던 개그였는데 사장님 나빠요. 막 이런 개그 있었어요. 흑임자 사장님 나빠요. 돈을 더 많이 벌려고 어떻게 하게 될까요? 자, 어린 아이들을 쓰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어른들보다는 어른들보다는 어린 아이가 훨씬 더 임금이 싸겠죠. 이해 갔습니까? 그 다음에 남자보다는 여자가 훨씬 더 이때 당시에 또 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린 여자아이를 고용해서 일을 시키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여서 어떤 경우에 심지어 하루에 15시간에서 18시간 뭐 아침, 점심, 저녁 먹는 뭐 20분 정도밖에 안 되는 쉬는 시간이 하루에 10분에서 20분밖에 안 되는 이런 일들이 허다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는 이제 일을 했지만 여러분이 공부의 강도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하루에 과연 몇 시간 공부를 합니까? 하루에 여러분에게 20시간 엄마가 선생님이 공부를 시켜봐요. 어떨까요? 폭동이 일어나겠죠. 하루에 20시간 공부를 시키고 아침, 점심, 저녁 딱 10분씩만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잠도 하루에 3시간만 재운다. 어떻게 될까요, 친구? 죽음이죠. 초죽음 있을 수 없습니다. 바로 폭동이 일어납니다. 이게 엄마냐? 이게 선생님이냐? 이게 나라냐? 내가 기계냐? 선생님 딸내미도 엄마 저는 로봇이 아니에요 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여러분은 인간이지 로봇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 갔습니까? 근데 이때 당시에 공장의 사장님들은 사람을 기계 부려먹듯이 목이 메요. 진짜 미안. 너무 슬퍼서 기계 부려먹듯이 어린아이들을 부려먹었다는 거예요. 이해 갔습니까? 그래서 특히 아동 노동 문제, 자, 노동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때 산업혁명의 결과 이제 누구와 누구의 대립이 심화되느냐?
자본가와 노동자의 대립이 심화됩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여러분이 조금 어려워하는 용어 중에 하나가 자본가입니다. 노동자는 당연히 알겠죠. 공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을 노동자라고 하니까. 그럼 자본가는 누구냐?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런 공장 같은 시설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공장이라든지 그다음에 토지라든지 자, 이런 생산수단이라고 해야 될까요? 생산수단. 자, 생산수단을 갖고 있는 사람을 자본가라고 하고 노동자는 생산수단이 없어서 그냥 몸으로 때우는 사람이에요. 내가 어떤 자본도 없고 뭐 생산수단도 없어서 그냥 내 몸으로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버는 사람을 노동자라고 합니다. 친구 이해 갔습니까? 자본가는 어떤 사람이다? 공장이나 땅 이런 거를 갖고 이제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거나 만들어낼 수 있는 생산 수단을 갖고 있는 걸 자본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산업혁명의 결과 자본가와 노동자의 대립이 심화되었고, 자, 이 노동자의 입장에서 그래서 자, 이때 자본가를 타도하고 노동자들의 평등한 노동자들의 세상을 만들자 필연적으로 이 자본주의는 망하게 되어 있다. 사회주의라고 하는 이제 사상을 발표하게 된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마르크스입니다. 마르크스. 자, 이런 노동자들의 입장에서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평등한 세상을 만들자라고 하면서 주장했던 게 사회주의 사상이 되겠습니다. 이 사회주의 사상은 여러분 이제 고등학교에서는 좀 더 심화된 개념으로 배우겠지만 중학교에서는 그냥 사회주의 정도만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이제 세 번째, 여러분 이때 당시에 기계 파괴 운동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기계 파괴 운동. 쉽게 말하면 기계를 다, 공장에 있던 기계를 다 때려 부셔버렸다는 거예요. Why? 왜? 기계가 좋잖아요. 기계 때문에 우리 인간 사회에 많은 물질의 풍요도 가져다주고 대량 생산도 가능해졌는데 왜 누가 공장에 기계를 때려 부셨냐 이거죠. 여러분 누굴까요? 노동자였을까요? 공장의 노동자? 아닙니다. 누굴까요? 자본가요? 아니죠. 더욱 누굴까요? 여러분 기계 때문에 하루아침에 망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친구? 누굴까요? 기계 때문에 기계가 발명이 되면서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된 사람들 누굴까요? 그렇죠. 수공업자들이겠죠. 그 전에 손으로 물건을 만들었던 이 수공업자들은 기계가 나오면서 일을 잃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장인이라고 하죠. 장인들. 그러니까 구두 같은 거를 이제 만드는 장인. 옛날에는 구두도 다 일일이 사람이 이렇게 바느질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물건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장인이 만든 구두 한 컬레 막 100만 원씩 하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요즘에는 어떻게 합니까? 공장에서 구두를 만들어내니 상당히 가격이 싸졌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이런 수공업자들은 기계가 나오면서 하루아침 실업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까요? 이런 수공업자들이 공장의 기계를 저놈의 기계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루아침 망하게 되었어 라고 하면서 공장의 기계를 때려 부수게 되는 겁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 이거는 어떤 근본적인 해결책은 안 되었겠죠. 알겠습니까? 어쨌든 산업혁명의 결과 기계 파괴 운동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사실까지 했고요. 마지막 네 번째 도시 문제도 발생하게 되었다. 도시 문제. 여러분 우리가 도시 문제는 뭘까요? 이제 사람들이 도시로 모여들게 되면서 주택이 부족해지게 되고 주택이 부족해지게 되고 그다음에 어떤 환경 오염이라든지 또 위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안 갖춰져 있다 보니까 어떤 위생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당시 굉장히 심각했다고 해요. 뒷이야기이긴 하지만 이때 당시에 이제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돈이 없어서 이제 집을 빌려서 이제 잠을 잤겠죠. 근데 이제 심지어 어떤 경우도 있었냐면 침대가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 침대가 이렇게 있으면 사람이 이렇게 누워서 잘 거 아니에요. 근데 이때 당시 어떤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침대의 절반만 쓰고 나머지 절반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이런 일까지 있었대요. 임대라고 하죠.
침대를 임대하는 일까지 자 이렇게 심각했던 이런 도시 문제까지 해서 오늘 우리가 산업혁명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즐거운 수업 됐나요? 다음 시간에 더 즐거운 수업으로 우리 흑임자생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